안녕하세요, 육아둥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하는 Q&A 영상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칭찬하기 나메시지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 잘하고 소통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댓글이 달렸었죠? 네, 먼저 나 메시지 영상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나 메시지는 아기 몇 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언어적인 메시지 전달이니까 아이가 적어도 2돌, 3돌은 지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안 통하냐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부모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려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돌만 지나도 아기들은 안 돼, 위험해, 더러운 거야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15개월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 뺨을 촥 때린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엄마 때리는 거 아니랬지? 때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때리는 거 싫어. 엄마 아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행동이 멈출 확률이 높은데 15개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멈추냐? 그렇지 않고 또 반복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꼭 같이 가야 하는 것이 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리면 아파, 때리는 거 싫어 라고 얘기하고 아이의 손을 잡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기 비행기가 간다 이런 식으로 주의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안고 있던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기 때는 나 메시지의 효과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메시지가 아기 때부터 필요한 이유는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욕구나 감정을 화내거나 비난하지 않는 형태로 말하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이 칭찬하기 영상에도 있었어요. 선생님들 이런 칭찬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직 아기가 어려서 우리 아기 최고다만 계속하는 엄마라서 미리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역시 칭찬의 시작 시기를 물어봤는데요. 언제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아이랑 말을 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칭찬하기든 나 메시지든 다 처음부터 조금씩 연습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5개월 아기가 기저귀를 갈고 나서 그 기저귀를 본인 스스로 들고 가서 기저귀 쓰레기통에 만약에 쏙 넣었어요. 그러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유 착해라, 아유 예뻐 우리 애기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도 아이의 행동을 보고 우리 현이가 기저귀 이렇게 기저귀통에 쏙 넣어봤어. 아유 너무 잘했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돌쟁이 아기가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보통 걸음마 걸음마 이렇게 하면서 구령을 맞춰주고 아기 걸음마 연습하는 거 도와주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엉덩방아를 바닥에 쿵 찌은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엉덩이 아야야 해서 아팠어. 속상해서 눈물이 나. 이렇게 감정을 반영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기 긍정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엉덩방아 찢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어구 꾸당 했는데 다시 일어났어.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힘내서 해보자. 이렇게 어린 아기여도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려는 모습을 칭찬해 줄 수가 있어요. 칭찬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저희가 칭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 대신에 위로, 격려, 응원, 지지 이런 말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칭찬 이렇게 떠올리면 사실 어린아이들한테는 우리 아이 최고야, 멋지다, 잘한다, 착해 이 말 말고 딱히 더 해줄 말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에게 칭찬을 꼭 해줘야 하냐 했을 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에 대해서 꼭 해줘야 한다 이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관심 있게 그 행동을 봐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긍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이 행동에 관심을 갖고 아이 행동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저희가 아이와 놀이하는 방법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아이 행동 반영하기예요. 9개월 아기가 냄비도 꺼내고 바가지도 꺼내서 쿵쿵딱딱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칭찬을 해줘야지 하면은 우리 아이 푹 잘 치네
멋지네, 잘한다, 잘한다, 최고네, 이런 정도의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칭찬하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유진이 그렇게 바가지도 쿵쿵 쳐보고 냄비도 딱딱 쳐보고 하네. 우리 유진이가 바가지를 손으로 이렇게 쳐봤어. 쿵쿵쿵 소리가 나네. 오, 재미있구나. 엄마도 우리 유진이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피드백하시면 아이는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재미있는 거구나.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네.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나 메시지 영상의 또 질문이에요. 엄마 아빠 돈이 없어서 잃어버리면 사줄 수 없어 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댓글에 아이의 연령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기는 한데요. 나 메시지가 효과적이려면 부모의 솔직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메시지의 공식이 필요한데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먼저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그때 주의할 점은 어떠한 비난이나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아이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부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 부모가 약간 욱하는 감정을 한번 누르기는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팽이를 반복적으로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아빠가 나 메시지를 통해서 아빠가 사준 팽이를 자꾸 잃어버려서 사준 일이 반복되니까 아빠도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갖고 놀아야겠다 라든지 색종이로 종이접기 해서 팽이 갖고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던지, 이거는 아이마다 문제 해결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결의 주체가 아이에게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제 사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일까요? 하면 안 되는 말은 아닌데요. 돈이 없다는 것은 어른들의 사정이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정을 굳이 아이에게 전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고? 우리 아까 과자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설명 없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는 말은 아이 입장에서 좌절스러울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는 물건을 소중히 여겨라,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물건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야,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사줄 수는 없어 정도로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볼게요. 동생을 자주 때리는 5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이 메시지가 효과적일까요? 자꾸 동생을 때려서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때리면 무조건 안 된다. 친구들을 때리지 않는 것처럼 동생도 때리면 안 된다. 무슨 이유든 때리는 게 가장 나쁘다. 별별 얘기를 해봐도 안 고쳐져요. 참고 이야기하다가 폭발. 다시 참고 이야기하다가 폭발. 계속이에요. 이 경우에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왜 계속 때리는지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나 메시지를 사용해도 행동이 계속 반복될 확률이 높거든요. 먼저 첫째와 둘째 아이의 상호작용을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폭발하는지, 동생을 때리는지를 잘 보셔야 적절한 중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블럭놀이를 하느라 블럭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동생이 다가와서 자꾸 건드린다. 이럴 때 폭발해서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의 훈육 3단계를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현이가 이거 열심히 쌓아놓은 블럭인데 동생이 만져서 화났구나 라고 감정있기를 먼저 하시고, 그렇다고 동생 때리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동생이 말귀가 통하는 나이라면 이거 만지지 마 라고 얘기하라고 알려주시거나, 화가 나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거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해 라고 알려주거나, 동생이 블럭 만지려고 하면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거 동생이 만져 라고 도움을 요청해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동생이 이거 만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른 방에 가서 블럭을 가지고 놀자 라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대안 제시는 둘째의 나이 아니면 첫째의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날 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때리는 공격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화가 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거는 동생일 수도 있는데 계속 첫째만 혼난다면 첫째도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때리는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동생 때문에 화가 난 감정을 충분히 알아주셔야 하고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리고 때리는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라도 성공했을 때, 즉 동생을 때리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주세요. 땡땡아, 지금 화가 났는데 동생 때리지 않고 엄마한테 먼저 얘기했구나.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사실 첫째와 둘째의 갈등은 집집마다 뭐 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대부분 겪는 상황일 텐데요. 양육자가 어떻게 대처해 주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육아동지 여러분, 오늘 Q&A 시간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저희 이메일이나 댓글에 많은 고민 남겨주시는데요. 남겨주실 때 아이 연령, 문제가 되는 상황, 그때 어떻게 양육자가 반응을 해주는지를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